1일 1국강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향가 5번째 작품 처형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형가는 팔구체 향가 2번째 작품입니다. 네, 팔구체 향가는 2가지 작품밖에 없다고 했죠. 모죽질한가와 처형가입니다. 네, 처형가. 그럼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새불 발기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가라리 내히어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뉘에 얹고 본대 내해에다 말한 아사날 어띠하리 있고. 무슨 말인가요? 네, 해석본 보겠습니다. 서울 밝은 달에 밤 늦도록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처용이 지은 이야기인데요. 처용가, 그러니까 처용의 노래죠. 그럼 처용이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까? 네, 배경설화 먼저 보겠습니다. 신라 흥강왕 때 왕이 계음포, 현재 울산이라고 합니다. 계음포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일관, 그러니까 태양을 보는 그런 신하가 동해 용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왕이 절을 지어주겠다고 했더니 날이 다시 밝아졌다고 합니다. 동해 용왕은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왕에게 살해하고 한 아들, 처용이죠. 에게 서라볼로가 왕의 정치를 돕도록 하였는데요. 왕은 미녀를 골라 처용에게 아내를 삼게 하고 벼슬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에게 역신, 이거 천연두를 앓게 하는 귀신이죠. 전염병입니다. 천연두. 지금은 잘 있지 않은, 그쵸. 다 이미 인간이 정복한, 그쵸. 전염병을 옮기는 역신이 침범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용이 이 노래를 불렀더니 부르고 물러났더니 역신이 감복해서 감복했다는 건 감동한 거죠. 그래서 처용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처용의 얼굴만 보아도 거기에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에다가 붙였고 그래서 역신의 침범을 막았다고 하는 내용. 이게 배경설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시풍속으로 남아서 실제로 처용의 얼굴이 그림으로 그려서요. 문 밖에다가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문에다 붙여놓으면 역신이 그 얼굴을 보고 여기는 처용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안 들어간다라는 걸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다시 본문으로 보면요. 세불이요.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느냐? 서울로 읽느냐? 뭐 서울이냐? 서라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서라벌, 서불에서 서울이 되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서울인데요. 서울은 결국 우리말로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도. 그렇죠? 수도의 우리말이 서울인 거고요. 이 시기에는 신라식이 있기 때문에 경주를 말하는 거죠. 지금의 경주를 말하는 거죠. 밝은 달에. 그러니까 여기는 시 공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거 이외에 별거 없습니다. 밤 늦게 논이다가 놀고 있었던 거죠. 그 동해 용왕 아들이요. 그쵸. 바닷속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노는 거죠. 그러다가 들어와 자리를 봤는데요. 가라리. 가랑이가, 다리가 내히러라. 4개. 다리가 4개구나. 그쵸. 여기까지가 기입니다. 기. 역신의 침범입니다. 둘은 내해였고 원래 2개 아내의 다리죠.
그런데 이 둘은 누구 건고? 니해 언고? 그쵸. 여기까지가 기서결의 구성인데요. 대상에 대한 의문 제기. 대상이 누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쵸?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 그런데 본디 내 것이지만 아사간들 어찌 할이 있고 이제 할이 있고 어찌 할이 있고 나오면은 어떤 겁니까? 체념입니다. 체념. 어찌 할이 있고 나오면은 이제 다 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 네 거 해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결이고요. 처용의 체념인데요. 여기는 체념이라기보다는 관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시를 볼 때요. 그쵸? 항상 이야기를 했죠. 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를 볼 때는요. 화자가 있고요. 대상이 있죠. 그렇죠. 화자 누구예요? 처용이죠. 대상은요? 누구예요? 역신이죠. 이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한 화자가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태도, 감정.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관용의 태도. 그렇죠. 이게 곧 주제입니다. 주제. 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 볼까요? 이 시의 주제는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함. 어떻게 물러나게 해요? 아까 저 배경설에서 봤듯이 역신이 감복했잖아요. 아유,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그냥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대인이십니다. 처용 그대는 대인이십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대 앞에는 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글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요즘 시대 뭐 아내의 부부의 세계 뭐 이런 작품이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쵸 복수 혈전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서로 뭐 관용 체념 뭐 그다음에 그쵸 대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쵸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성격은 주술적입니다. 주술적이에요. 왜요? 그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 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아픈 아내인 거잖아요. 병에 걸려 있는데 남자가 내려와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춤추고 노래 부른 게 과연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배경설화에 나타난 처용과 역신의 해석이라고 볼 때 처용을 무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춤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뭐 한 거다? 구술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여기 이슬람 상인이라고도 보는데요. 처용의 탈을 보면요. 처용의 모습을 보면 이슬람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보냐. 배경설에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용왕이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슬람 상인들이 그쵸 일본이나 우리나라까지도 왔었거든요. 중국까지도 왔었고 그런데 이렇게 표류하던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이슬람 상인이 떠내려오다가 그런 표류하던 이슬람 상인 바닷가에 이렇게 와서 만났다는 거죠. 그랬던 이슬람 상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슬람 상인이 자기들만의 어떤 제의적인 행사,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슬람 상인한테 아내를 줬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자기들만의 주술적인 행위를 마당에서 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속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격이 주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화자의 정수화태도 아까 얘기했지만 체념적이고 관용적이고요. 전승과정 중요합니다. 향가 처용가가 있고요. 고려가요 처용가가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궁중무용으로 처용무, 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으니까요, 이야기가요. 자, 의인은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선생님, 4구체에서 8구체, 10구체로 작품이 발전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은 그러한데요. 작품은요. 네. 작품은 그렇죠. 작품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형식은 그렇게 발전했을 수 있지만 작품 자체가 8구체가 더 나중에 지어지는 것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남은 작품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구지가 해가로부터 이어지는 주술시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벽사진경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벽사진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무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처용가, 아까 이야기한 고려가요 처용가의 향가 처용가와 똑같은 구절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향찰 해독의 단서가 됩니다. 향찰은 향가 표기법이잖아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데 그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독하는데 처음에 애를 먹었어요. 도저히 이게 무엇은 소리를 빌려 쓰고 무엇은 뜻을 빌려 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고려가요 처용가랑 제목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라 향가 처용가가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는 음을 빌리고 이런 글자들은 뜻을 빌리고 이랬구나라는 걸 보면서 향가 해독을 하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경향을 띠지 않을까 해서 해독을 시작했다. 그래서 향가 해독의 단서 열쇠가 된 작품이 바로 이 처용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처용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용이 아내가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가 누워 있다. 그렇죠? 다른 남자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 마당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 그러자 그 누워있던 남자가 내려와서 당신이 보이는 곳에 다신 나타나지 않겠다. 죄송하다 하고 도망갔다. 그게 역신, 즉 역병을 옮기는 신이었다. 자,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그쵸? 처용과 같은 노래가 처용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1일 1국강 하면서 또 코로나 이겨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